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은 9건의 코로나 감염 중 총 3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요. 그중 2건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였는데요. 오차도와 앙모교의 포울리브스 빵집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선박 매니저 1명이라고 합니다. 6월 9일인 오늘은 2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지금까지 550명의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나왔는데요. 탄톡생 병원의 클러스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걱정인 것은 전염력이 높아서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검사와 더 많은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라는 업체에서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사람 밀도가 높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만이나 건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항원 신속 검사와 같은 대안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오는 13일 페이즈 2 단계 규제가 끝나기 일주일 전쯤 나온 것으로 기업들 사이에선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펑골의 한 HTV 블록에서도 지금까지 8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그 블록 전체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일 트럭으로 도매로 과일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5일 MC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본인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MC를 받지 않고서 그냥 병원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럭을 몰고서 일을 하러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4개월형을 받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야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좀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연령이 낮아지면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15에서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기 전에 부작용을 줄인다면서 파라돌과 같은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도 사람 몸에 따라 틀리게 반응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발열이나 오한 같은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파라스타몰을 복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백신 접종 후 열이 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코코넛 워터를 마시는 게 접종 후 열 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는 없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한 의사는 코코넛 워터가 영양분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이 안 좋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을 연기하라고 하고요. 백신 접종이 끝난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영양가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와 과일 및 야채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고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백신 부작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탈수 및 메스꺼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전후로 음주를 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전후에는 새로운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시도하지 말라고 하네요. 백신 접종 후에는 차가운 냉타올을 씌워서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백신 접종을 맞은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은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직후에는 등산이나 수영과 같은 격렬한 활동은 피하라고 합니다. 화이자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접종량을 어른보다 적게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9월쯤이면 만 5세에서 만 11세 어린이들의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을 예정이고 그때를 맞춰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10월이나 11월쯤에는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NUS와 NTU가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올해도 뽑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NUS가 1위, NTU가 2위이고요. 세계로는 NUS가 11위, NTU가 12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1위는 MIT 공대가 뽑혔고요. 세계 20위권에 드는 또 다른 아시아 대학은 중국의 칭화대학과 베이징 대학이라고 합니다. 콘도와 HCB의 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렌트 가격 및 그리고 세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만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퍼티 그룹을 찾아보면은 가격이 정말 계속 오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KKH 병원에서는 임산부한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최소 임신 13주 차에 접어든 여성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고요. 임신 중에 일반적으로 접종하는 다른 백신들과는 그 간격 차이를 2주 이상 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고 또 접종 후에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접종이 안 되고 KKH 병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데이비드 레이 부교수는 의사들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부 의사들이 mRNA 형태의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아이들한테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 이하한테는 백신을 투여하지 말자는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그 청원에서는 저렴한 항바이러스제 팩틴이 개발되었다며 그것을 치료와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레이 부 교수는 이것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한 남성이 같은 인종끼리 사귀어야 한다면서 길거리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한테 가서 잔소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니안폴리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니안폴리에서의 수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강력한 약물을 남용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안에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약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도 지트로마이신과 독시클린과 같은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떤 항생제에서도 살아남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고 그럼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박테리아 때문에 결국 사람이 희생되는데요. 실제로 18,000여 명의 인도 코로나 환자를 조사해본 결과 이 중에 약 640명이 입원 중 2차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57%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11%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약 100일 후 한국은 초기 대중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6월 7일 하루 접종한 인원수가 87만 5천 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8.45밀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인구가 6밀리언이 안 되거든요. 그럼 싱가포르로 치면 벌써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다 최소한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여행 공거 대상 나라들에 대한 순위를 조정했는데요. 일본은 얼마 전에 여행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벨리즈, 알바니아를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찾아봤더니 과테말라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캐나다의 시골 마을에서 희귀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 운동기능 장애, 망자의 환영 등이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8세에서 84세 사이의 환자들은 6년 동안 48명이 생겼고요. 그중 6명이 사망했는데요. 20대 학생도 학교 입학 후 2년 후부터 극심한 피로와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운동신경이 쇠약해지고 글도 쉽게 읽지 못하게 되어서 학교를 퇴학하고 시골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병이 무서운 건 의사들 중 그 누구도 이 병이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병이라 틀림없이 어떤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 마을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서 취업률도 코로나 이전만큼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요. 한 인도인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예전에 한국에서 배달 일을 했었는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문자를 남겼대요. 음식이 늦어도 괜찮으니 제발 조심해서 와달라는 문자였는데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음식을 가지고 갔더니 그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이 바로 정국 슈가 RM 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들이 BTS한테 열광하나 보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댓글을 봤더니 실제로 슈가가 과거에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도 참 예쁜 BTS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